안녕하세요. 요즘 투자 이야기하면 정말 성장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S&P 500 지수 안에서 보면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글쎄요. 2배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다고 하니까요. 대단하죠? 네,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정말 지난 10년은 명확히 성장주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이 성장주랑 가치주 수익률이 비슷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편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성장주 투자를 조금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늘 파도처럼 오르내리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평균 회귀 가능성 속에서도 여전히 그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는 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한 $300 정도 예산으로도 투자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성장주 세 곳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각 기업이 도대체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요즘 제일 뜨거운 인공지능, AI하고는 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은 접근이네요. 성장주라는 게 결국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기업들이 왜 성장주로 분류되는지, 또 어떤 매력과 동시에 어떤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균형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알리바바입니다. 워낙 유명하긴 한데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죠. 중국 내 경기 둔화 이것 때문에 소비가 좀 위축됐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그 반독점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전과는 좀 다른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죠. 특히 PDD 홀딩스라던가 아니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하는 더우인 같은 플랫폼들 이런 데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압박이 좀 심해졌습니다. 확실히 예전 같은 그런 독보적인 위치는 아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핵심 사업은 역시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러니까 타오바오랑 티몰인데요. 여기서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매출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경쟁 심화에 대응하려고 타오바오 인스턴트 커머스 같은 신규 서비스도 내놓고 있고요. 해외 시장 개척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분기 보면 해외 사업 매출이 19%나 늘었고요. 수익성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핵심 사업이 잘 버텨주면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가장 주목할 만한 성장 동력은 뭘로 봐야 할까요? 그건 단연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 증가율이 26%를 기록하면서 다시 좀 성장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AI 서비스 관련 매출이에요. 이게 무려 8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률. 정말 놀라운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8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이라뇨? 이건 정말 폭발적이네요. 네. 경영진도 이 AI 기반 클라우드 사업의 잠재력을 아주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발표했던 3개년 자본 지출 계획 있잖아요. 약 3,8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70조 원 정도 되는 이걸 넘어서는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클라우드 성장이 빠르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글로벌 강자들도 있고 또 중국 내 경쟁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알리바바 클라우드만의 뭔가 경쟁 우위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역시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고요. 또 방대한 고객 기반이 있죠. 그리고 자기들 전자상거래나 물류 시스템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강점입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나 AI 도입 수요,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클라우드 매출 성장을 더 빠르게 하고 결국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성장이 현재 소매 사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현재 주가 수준은 좀 어떤가요?
투자 매력도를 판단하려면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현재 주가는 대략 165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의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약 23배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 투자는 항상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미중 관계라던가 중국 정부 정책 변화 같은 거요.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지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쪽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AI를 등에 업은 클라우드 사업에서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알리바바의 핵심은 이제 단순 커머스를 넘어서서 AI 기반 클라우드의 그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알리바바 분석의 핵심적인 통찰이 아닐까 싶네요. 네,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 트윌류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의외로 우리 일상하고 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웹사이트 로그인할 때 휴대폰으로 문자 받는 거 있잖아요. 2단계 인증 문자. 또는 기업 웹사이트에서 상담원 연결 버튼 딱 누르면 바로 전화 발리는 기능? 이런 거 뒤에는 트윌류의 기술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업들이 고객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자동화하고 또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죠.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꽤 자주 이용하고 있었네요. 이 트윌리오 주가는 작년 10월 이후로 꽤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순이익도 예상을 웃돌았죠. 특히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요금제, 이걸 Pay as you go라고 하는데 이게 꽤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초기 부담 없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또 확장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죠. 사용량 기반 요금제라 개발자들한텐 좋겠지만 트윌리오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트윌레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연결할 때마다 그 통신사에다가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이게 일반적인 순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하고의 차이점인데요. 매출이 늘어날 때 통신 비용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 이걸 온전히 누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늘 때 비용도 같이 느니까 순수 소프트웨어 회사만큼 이익률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어렵다는 거죠. 아하, 그런 비용 구조상의 특징이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다는 건 뭔가 다른 강점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고객 유지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점이에요. 지난 분기 순수익 유지율 NRR이라고 하는데 이게 109%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 고객들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트윌리오 서비스를 더 많이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의미예요. 100%를 넘는다는 건 고객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기존 고객의 지출 증가가 더 크다는 거니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서비스가 고객한테 얼마나 끈끈하게 스티키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 NRR 109%라니.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고객들이 한번 쓰기 시작하면 진짜 계속 더 쓰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도 A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은 트윌리오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AI 비서가 우리 대신 식당 예약을 하고 병원 진료 시간 잡고 심지어 인터넷 요금 협상까지 해주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요. 그 AI가 실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트윌리오 같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인프라가 필수적이게 되는 거죠. 개발자들이 이런 AI 서비스를 만들 때 트윌리오를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AI가 똑똑해질수록 오히려 트윌리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주가는 약 130달러 부근이고요. 선행 PER은 한 27배 수준입니다. 말씀드린 그 강력한 고객 기반하고 높은 NRR, 그리고 AI 시대에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하면 현재 가치 평가는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한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죠. 네.
트윌리오의 그 끈끈한 고객 기반하고 AI가 가져올 기회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강자죠.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야 이미 고객관계 관리 CRM 분야에서는 절대 강자죠. 영업, 마케팅, 고객 서비스 같은 기업 활동의 핵심 영역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인데요. 이제는 기업용 AI 에이전트 플랫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용 AI 에이전트 플랫폼이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세일즈포스가 최근에 선보인 에이전트포스라는 제품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기업들이 세일즈포스의 데이터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된 자기 회사만의 고유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특정 업무, 예를 들면 고객 문의에 자동으로 답변한다거나 영업 자료를 생성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와, 기업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체 AI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이거 활용도가 정말 높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시정조사기관 IDC 같은 곳에서는요, 앞으로 5년간 기업들의 AI 관련 지출이 무려 5배나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세일즈포스 경영진은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주도권 잡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에이전트 포스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연간 반복 매출 ARR이 벌써 4억 4천만 달러에 도달했어요.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야,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네요. 장기적인 전망은 좀 어떤가요? 경영진은 2030 회계연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유기적인 매출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건 결국 순이익이 매년 아주 견조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네, 성장 스토리가 아주 탄탄해 보이네요. 그런데 세일즈포스 주가는 2025년 들어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2024년 말 고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 하락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254달러 수준이고 선행 PER은 한 수미 2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PER 22배면 AI를 발판 삼아서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그것도 선도 기업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최근 주가 부진의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기술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진 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AI 기반의 견고한 성장을 기대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PER 22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꽤 매력적인 진입점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많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정의 조정기가 오히려 좋은 기업을 좀 합리적인 가격에 담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죠. 그렇군요. 흔히 말하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네, 세일즈포스 분석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미 검증된 기업용 소프트웨어 강자가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조정은 장기 투자자에게 어쩌면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00달러 예산을 투자해볼 만한 성장주 3곳, 알리바바, 트윌리오,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각기 다른 영역에 있지만 모두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알리바바, 커뮤니케이션, 트윌리오, 또 기업용 소프트웨어, 세일즈포스. 이렇게 서로 다른 산업에서 AI가 어떻게 혁신에 이끌고 성장을 이끌어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세 기업 모두 비교적 접근 가능한 주가 수준이라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지평을 넓히고 또 기술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기를 바랍니다. 물론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잠재적인 성장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위험 요인도 반드시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알리바바의 지정학적 리스크, 트윌리오의 수익 모델 한계나 경쟁 심화 문제, 또 세일즈포스가 마주할 치열한 AI 시장 경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시장 전체의 변동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고요. 그렇죠. 균형 잡힌 시각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세 기업처럼 AI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아주 빠르게 통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혹시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산업이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다른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 나눈 기업들의 잠재적 성장성과 또 내재된 위험 요인들, 이걸 다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미래의 높은 수익 가능성과 현재의 투자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